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학주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어문 규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문 규정 첫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쪽을 표시하면요, 172쪽을 표시하고 납니다. 172쪽. 자, 우선 제가 제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선 한글 맞춤법 전체를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즉,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요렇게 생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한글 맞춤법 전체 보기. 자, 보통 수험생들은요, 자꾸 어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문 규정 1항부터 시작해서 한글 맞춤법 57항까지 있거든요. 57항까지 그 항을 다 꼼꼼히 암기하려고 합니다. 즉 제가 봤을 때는요, 나무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숲과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암기할 때 가장 편한 것은 뭐냐면요, 전체의 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숲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나무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요. 자, 숲을 먼저 보라.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무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그 나무가 하나씩 다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는 보지 않고 이거는 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요, 헷갈려. 이게 한글 맞춤법 규정인가? 아니면 표준어 규정인가? 아니면 로마자 표기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머리가 좋을 테니까. 자, 1장부터 총 6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부록이 있습니다. 싹 다 암기하십시오. 즉 전체를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항은요, 항으로 따로 들어갈 겁니다. 정확히 1항부터 57항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할 거고, 자, 우선은 전체적인 틀을 좀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합시다. 자, 우선 여러분 전체적인 틀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있습니다. 눈에 보십니까? 그럼 이거는 한 화면에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부록이 있습니다. 물론 부록은요, 1번부터 21번까지 총 21개의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됐죠? 자, 암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총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좌음 모음이 있죠. 됐습니까? 자, 3장은 뭡니까? 소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4장은 뭡니까? 형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5장은 뭡니까? 띄어쓰기 있고요. 6장은 그 밖의 것이 있습니다. 암기. 충분히 암기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암기. 자, 1장은 총칙입니다. 자, 2장 자무,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6장은 그 밖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요, 부록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절 부분을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절. 실제 1장과 2장은요, 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항으로 넘어가고요. 3장부터가 절인데 잘 보십시오. 3장은 6개의 절이 있습니다. 4장은 5개의 절. 5장은요, 4개의 절이 있습니다. 암기하기 편하네? 요거 6절. 자, 요거는 하나 줄어서 5절. 그 밑에 역시 하나 줄어서 4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 암기. 자, 6절입니다. 총 6개의 절이지요. 근데 다시 한번 소리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1번. 된소리 되기. 소리죠. 다시 한번 된소리 되기. 이거 소리입니다. 국의 음화 역시 소리입니다. 디귿 받침 소리입니다.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이렇게 총 6개의 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할 수 있을까?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3장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절로 따지면 몇 절? 6개의 절로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암기. 됐죠? 그 6개의 절, 첫 번째는 뭐? 된소리. 두 번째는 국의 음화. 세 번째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디귿 받침 소리. 네 번째는 모음. 다섯 번째는 두음 법칙. 여섯 번째는 겹쳐나는 소리. 암기할 수 있을까? 된소리, 국의 음화, 디귿 받침 소리, 모음. 됐죠? 그 다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만만치 않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암기하자. 선생님도 암기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하십시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된소리. 됐죠? 자, 두 번째는 국의 음화. 됐습니까? 세 번째는 디귿 받침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는 모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음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암기할 수 있을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절이 있다는 거. 됐고. 자, 그다음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좀 암기하기 쉽습니다. 암기하기 쉽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따졌을 때 1절은 뭡니까? 체온 플러스 조사. 그러니까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형태에 관한 것, 체온 플러스 조사. 두 번째는 어간 플러스 어미. 세 번째는요. 전미사에 관한 것. 네 번째는 합성어 플러스 접두사에 관한 것. 됐죠? 다시 한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하나 더 준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뭐? 그쵸.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암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체온 플러스 조사, 어간 플러스 어미,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네 번째는요.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다섯 번째는요. 준말. 오, 이건 암기할 수 있겠다. 됐죠? 암기할 수 있겠다가 뭐냐면요. 바로 조사, 어미, 접사가 대표적인 바로 뭡니까? 이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 실제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표기법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표기하냐고. 요즘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 맞춤법을 어려워합니다. 왜? 당연하죠. 맨날 여러분들이 카톡 보낼 때 맞춤법 제대로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막 소리 나라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게 바로 3장입니다. 3장. 소리에 관한 것. 쉽게 말하면 한글 맞춤법은요.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게 3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체온 플러스 조사했던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간 플러스 어미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또는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목,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들은요.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는 게 바로 뭡니까?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글 맞춤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온 플러스 조사, 어간 플러스 어미, 전미사에 관한 것, 합성어, 접두사에 관한 것, 제일 마지막 뭐까지? 준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5항입니다. 자, 5항은 띄어쓰기입니다. 자, 5항이나 5장이죠.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띄어쓰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단어는 앞말고 띄어 쓴다. 됐습니까? 단어는 띄고 조사는 붙이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조사. 의존명사는요. 앞말고 띄죠.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조용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띄었을까? 보조용언은요. 앞말과 띄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몽땅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4절은 고유명사 또는 전문용어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말 2절이고요. 보조용언 3절이고요. 자,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4절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잡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전체를 잡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글 맞춤법 장 몇 개? 6개의 장이고요. 부록 붙어 있습니다. 됐죠? 절은요. 3장에는 6개의 절 붙어 있고 4장은 5개의 절이 붙어 있고 5장은 4개의 절이 붙어 있습니다. 항으로 따지면요. 첫 번째 1항부터 시작해서 총 57항까지 있는 것이 한글 맞춤법입니다. 물론 부록 빼고. 자, 물론 부록 빼고. 부록 빼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173쪽 한글 맞춤법 1장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 총칙입니다. 1항. 한글 맞춤법은요. 다시 한번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표기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친구는요. 다시 한번 한글을 표기하는 방법, 한글을 쓰는 방법 이게 한글 맞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3장에 있었던 소리 나는 대로입니다. 소리에 관한 것. 근데 소리대로 적는다 한다면은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체험 플러스 조사, 어감 플러스 어미 이런 친구들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플러스 뭐까지 어법에 맞도록 함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 총칙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음주의 표기법입니다. 이런 것을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친구들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주의 표기법. 됐죠? 선생님 교재는요 이렇게 해설도 다 붙여놨습니다.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그냥 쓱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다시 한번 한글 맞춤법은요 크게 두 개의 원칙이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근데 어법에 맞도록도 적는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친구는요 몇 장? 3장에 해당되는 거고 이 친구는 몇 장? 4장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할 듯 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뭐 충분히 어렵지 않고요. 총칙이야 이게 총칙.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자, 봅시다. 한글 맞춤은 총칙 1항입니다. 참 1항이 뭐라고요? 한글 맞춤법은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됐죠?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요. 소리대로 적는 것은 뭐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뭔지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지붕. 소리가 뭡니까? 지붕이죠. 이거 소리대로 적었네. 의논. 어떻습니까? 소리대로 적은 거 괜찮죠? 잘 보십시오. 타양살이, 살이 보십시오. 소리대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는다? 살이 이렇게 적겠죠. 근데 살입니다. 형태소. 붙었을 때는요. 어간의 원형을 살렸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는요. 어법에 맞도록 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귿은 어법에 맞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세요. 이것도 소리대로네. 됐죠? 합격률. 다시 한번 합격. 우선 소리대로 준다면은요. 기억이 쌍격으로 바뀌겠다. 그렇죠? 합격률 보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어법에 맞도록입니다. 붙이다 마찬가지겠죠. 이거 소리대로 적는다면요. 붙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계음은. 근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법에 맞도록 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자,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2장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띄어쓰기에서 설명할 겁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 쓰는 것이 원칙. 다시 한번 단어는 띄고요. 조사, 어미, 접사는 붙이고요. 그게 원칙입니다. 띄어쓰기.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띄어쓰기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이건 외래어 표기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항과 3항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결국 총칙에서는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1항. 한글 맞춤법은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면 2장입니다. 자모. 2장이 자모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합시다. 사항입니다. 한글 자모의 수는요. 20넉자로 하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한글 자모의 수가 20넉자? 한글 자모의 수가 왜 20넉자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글 자음이 몇 개입니까? 빙고! 19개입니다. 모음이 몇 개입니까? 빙고! 21개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총 몇 개? 40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20넉자라는 것은요. 이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음. 자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 배웠던 거. 자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입니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개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14개입니다.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게 합치면은요 10개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와 요 친구를 합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20럭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점을 수는요 20럭자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자, 붙임일입니다. 위에 잠으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24개 아닙니까? 여기는 40개 아닙니까? 즉, 24개로 적을 수 없는 요거 나머지 것들에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잘 보십시오.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자모를 어울러서 적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은요. 아 더하기 이 이런 식으로 어울러서 적는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됐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쌍기역, 쌍디귿, 까딱빠차싸. 까딱빠차싸. 그러니까 결국 요거 14개에다가 뭐만 더하면은 19개냐면은요. 된소리. 까딱빠짜싸 이거 집어넣으면은요. 이게 총 19개 아닙니까? 됐고. 자, 요게 모음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자, 요게 11개입니다. 합치면 21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설명했었냐면요. 의문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음론에서 최소한 뭐는 부탁드렸냐면 자음 19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나가면은요. 자음 체계도까지 그려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음은 21개입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수험생들에게 물어봅니다. 21개 써봐. 못 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단모음 체계도 단모음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를 가지고서 표를 만드는 단모음 체계도 정도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아무튼 이거 괜찮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붙임이 사전에 올릴 쪽에 잠옷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요 친구는 별표. 하나 별표 가면에 요거. 사전에 올릴 쪽에 잠옷의 순서는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배울 순서거든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사전 배울 순서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자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음. 자, 자음 먼저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가 기준입니다. 자, 씁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총 몇 개? 14개. 된소리 집어넣습니다. 된소리. 까따, 빠짜, 싸하. 까따, 빠, 싸, 짜. 순서 정합니다. 기역 다음에 니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역 다음에 쌍기역이 옵니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디귿 다음에 리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디귿 다음에 쌍디귿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입니다. 괜찮습니까? 순서로 따졌을 때 이런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모음 들어갑니다. 자, 모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강의한 걸 잘 들으십시오. 자, 모음은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됐습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 순서입니다. 기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10개입니다. 에다가 짝대기를 붙입시다. 자, 이 친구 짝대기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이 친구는요? 네. 이 친구는요? 네. 이 친구는요? 네. 자, 5하고 5는 잠깐만 놔둡시다.
이 친구는요, 짝대기에 안 붙고, 이 친구는요, 안 붙고, 이 친구는요, 붙는다. 이 친구는 안 붙죠.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오하고 우는 놔뒀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모음, 순서를 배우라는 문제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다? 오하고요, 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나머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하고 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오란 친구 다음에는요, 뭐가 온다? 아가 옵니다. 그래서 와. 자, 이 친구들 짝대기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까지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됩니다. 워죠, 정확히 말하면. 자, 이 친구들 짝대기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게 있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모음 21개를 몽땅 다 배열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순서를 배열하면은요, 아 다음에는 이게 옵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 이게 순서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하나만 풀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초성을 보시는 겁니다. 초성 몽땅 다 동그라미네. 그러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성을 봐야겠죠. 자, 이 친구의 중성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중성입니다. 자, 이 친구 눈에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요 친구들은요, 몽땅 다 5계열이다, 그쵸? 아, 이 친구도 5계열이네. 자, 이 친구는 뭐 계열입니까? 이거 우계열이죠? 얘는 무조건 뒤로 갑니다. 제일 뒤로. 그러니까 기억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기억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얘는 됐다. 신기하네. 아, 됐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계열 기억나십니까? 5계열. 우계열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계열은요. 그 다음에 뭔다? 그 다음에 뭔다? 그 다음에 뭔다? 이런 식입니다. 우계열은요. 다시 한번 요거 그 다음에 뭔다?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써집니다. 제가 글씨를 잘 안 써지네. 자, 다시 5계열과 우계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가 봅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는요. 먼저 와, 왜, 이 친구는요. 워, 이렇게 요 순서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은 이 친구는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니까 자, 얘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오는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오는 겁니다. 즉 디귿, 니은, 리을. 그 다음에 기억. 이런 순서로 와야겠다. 그렇죠? 답에서 몇 번? 3번이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부실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전 배울 순서는요. 원래 문제 잘 나와. 정말 잘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2장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글 맞춤법 총 몇 개의 장? 6개의 장이고 그중에 1장, 총칙 2장 잠호 설명했습니다. 이제 3장을 합니다. 소리에 관한 것.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장 소리에 관한 것 중요합니다. 3장은 다시 몇 개의 절이라고요? 그렇죠. 6개의 절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된소리였죠. 두 번째가 뭐였지? 국의 음화였죠. 됐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지? 디귿 받침소리였죠. 네 번째가 뭐였지? 왜 이렇게 기억나지? 모음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섯 번째가 뭐였지? 두음법칙. 여섯 번째가 겹쳐나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암기하시면은요 훨씬 더 부분 암기 쉬워. 됐죠? 된소리 들어갑니다. 1절 된소리입니다. 5항 한 단어 안에서 다시 한번 한 단어 안입니다. 이때의 한 단어라는 것은요 하나의 형태소를 말합니다. 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로 족습니다.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족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한 단어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어. 근데 된소리로 발음이 돼. 그러면
된소리로 적으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5항이었고요. 넘어갑시다. 네, 여기에 1번, 2번으로 두 개가 딸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은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로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5항은 얘 큰 거고, 그 밑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다시 한번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 적습니다. 2번은 뭔지 아십니까? 마누라야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은요. 된소리로 적습니다. 지금 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소적셈. 밑에 설명도 있지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소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소적 플러스 세니까. 세하고 전혀 상관없이 소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읒이 쌍은 지읒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 그냥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적이 아니라 소적 이렇게 됩니다. 어깨는 다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바로 이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지금 된소리 설명하는 겁니다. 한 단어 안에서 하나의 형태수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은요. 된소리로 적으십시오. 그중에 1번이 뭐냐면은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된소리로 적으시고요. 자, 두 번째. 마누라야 다음에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를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암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거 보면 이 부분을 훨씬 더 암기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2번입니다. 마누라야. 저는 이것을 마누라라고 합니다. 마누라야. 마누라야. 다음에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로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누라야. 받침입니다. 마누라야.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로 적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형광펜 드십시오. 형광펜. 되셨습니까? 자, 이거 다만 있죠. 이거 별표. 문제 진짜 잘 옵니다. 이거. 예외입니다. 예외. 자, 이거는요. 쭉 아예 형광펜 있으면은요. 좀 밑으로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다시 한번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닐 경우에는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라고 한다면은요. 분명히 발음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고요. 국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5항, 즉 된소리 규정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 된소리 발음이 되네? 된소리 적으라는 그 규정의 예외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입니다. 기억이죠 이거?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국이라는 친구와 수라는 친구는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된소리로 적지 않고 어떻게 쓴다? 그냥 국수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석 요거 문제 잘 놉니다. 깍두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닙니다. 깍과 두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깍두기입니다. 뚜꾸기. 이거 발음은 깍두기입니다. 뚜기. 근데 왜 뚜기로 이렇게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닐 경우에는 된소리 적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깍두기가 아니라 뭐다? 깍두기. 법석이 아니라 법석.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런 사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어문 규정은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사례도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이 사례가 몽땅 다 문제 출제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례겠죠. 됐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된소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닐 경우에는요. 된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쓸 거는 뭐? 이거. 과연 이게 맞냐는 얘기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니까 뚝배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거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면 뚝배기. 왜? 하나의 형태수니까. 하나의 형태수에서 같은 음절이나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 곱빼기는 왜 곱빼기입니까? 아, 이건 곱 더하기 빼기입니다. 하나의 형태수가 아니라 이건 두 개의 형태수입니다. 이거 전미사입니다. 그럴 때는요, 아까 그 위에 있는 규정 하나의 형태수 안에서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곱빼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설명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깍두기라니까. 됐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요, 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봐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가 여러 개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딱 한 문제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요거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다. 됐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깍두기라고 썼네. 됐습니까? 깍두기. 됐습니까? 깍두기. 됐죠? 뭐 이거야 뭐. 넘어갑시다. 자, 2절은 구개음하죠. 다시 한번 1절은 뭐라고요? 된소리. 2절은 뭐라고요? 구개음화. 솔직히 구개음화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몸 앞에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죠. 근데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표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출발. 디귿이나 티읕 받침 뒤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 희가 올 때는요.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종속적 관계. 이렇게 쓰십시오. 형식 형태소라고. 밑에 해설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라든가 희라는 친구가 뭐다?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입니다. 쌤, 형식 형태소가 뭡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 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입니다. 됐죠?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친구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요. 발음은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표기는 디귿과 티읕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구개음하죠 뭐. 자, 굳이 분명히 발음은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요. 이렇게 원형을 살려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는 이 이는요. 몽땅 이게 다 전미사 아닙니까? 이거 다 이거 히히히 이거 다 접사입니다. 뭐다?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요. 원형을 살려 써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쓱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출제 나누면서 해돋이? 지금 보시면 해돋이라는 것은 뭡니까? 발음하면 해돋이죠.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굳이, 답은 3번. 새꼬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구개음화라는 것은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이나 또는 히모음 앞에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얘는 아예 지읒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연원됐으니까 발음하면은요. 책꼬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괜찮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나머지 몽땅 다 구개음화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3절입니다. 디귿 받침 소리. 앞에 1절 뭐였습니까? 된소리. 된소리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거. 기억 디귿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요.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됐죠? 꼭 그거 기억하시고 구개음화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음을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한다 할지라도 됐죠?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한다 할지라도 표기는 디귿과 티읕으로 발음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표기합니다. 그렇게. 디귿 받침 소리입니다. 먼저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요 시옷으로. 그러니까 소리는 디귿이야. 근데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어. 그럴 때는 시옷으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디귿 받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디귿으로 난다고요. 소리는 디귿으로 난다고요. 근데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어. 그럴 때는 시옷으로 적으라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덧적으로 이 친구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근거 없어. 그럴 때는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돗자리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가볍고 밑에 여러분들 해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형광펜 하나 드십시오.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밑줄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형태수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쭉 한번 밑줄 그어주십시오. 예컨대 예를 들었습니다. 걷잡다, 곧장, 낯가리, 돋보다 이런 친구들은 몽땅 넘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례만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표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 친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거 모르겠다니까. 헷갈리다니까 이게. 얘네들은 디귿으로 적습니다. 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나신 아닙니까 나. 아예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그 사례로 묶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몽땅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결국 디귿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은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반지꼬리 사은나 이거는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별거 아닌 거죠. 문제 이거 사례로 굉장히 잘 나오면 되고 반질 플러스 굴입니다. 근데 반지꼬리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사흘 플러스 날이죠. 술 플러스 가락입니다. 근데 리을이었는데 이 친구가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은요. 몽땅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거 빼고 앞에 있는 밑줄 그은 거 있죠. 이 친구나 앞에 원래 디귿이었던 그 친구들. 사례를 이렇게 밑줄 그은 다음에 사례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4절은 모음입니다. 4절은 모음이다. 아까 여러분들 1장, 2장, 3장 지금 3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3장은 총 몇 개의 절이라고요? 6개의 절입니다. 됐죠? 자 1절이 뭐였지? 된소리였습니다. 됐습니까? 2절은 뭐였지? 국의 음화였습니다. 3절은 뭐였지? 디귿 받침 소리였습니다. 4절은 뭐였죠? 모음이라니까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설명합니다. 4절 모음 게레메페에서 예 보이십니까? 소리는 에로 납니다. 하지만 소리가 에로 나더라도 예로 표기를 합니다. 됐죠? 그겁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레메페해 그럼 예 소리는 에로 소리가 나더라도 표기는 예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맞고 이 친구는 틀렸고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봅시다. 형광펜 드셨습니까? 요거 암기. 다만 에로 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휴게실 게시판에 개송이 붙어 있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건 예 아닙니다. 아이고. 자, 이거 암기. 휴게실 게시판. 네, 뭐가?
개송이 붙어 있대. 개송이라는 것은 불교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불교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아무튼 이 세 가지는요. 어입니다. 표기. 한글 맞춤법. 요 세 가지는 어입니다. 게레메페 해. 예.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도 이렇게 표기한다. 아니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있다니까. 뭐 이렇게 세 개. 게레메페 해. 게레메페 해. 게레메페 해. 됐죠? 휴게실, 게시판, 개송. 세 가지는 한 개. 휴게실, 게시판, 개송. 다시 한번. 휴게실,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개송이 붙어 있다는 거. 개송이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친구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개송을 요즘 누가 씁니까?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문제 출제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됐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가끔 사례 나오더라고. 의례, 케케묵다 이렇게 씁니다. 의례, 케케묵다. 의례, 케케묵다 이게 아니라 의례, 케케묵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제가 밑에 있는 사례를 왜 집어넣었을까? 바로 요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휴게실 게시판에 요렇게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 막역한. 이건 안팎. 답은 1번. 솔직히 1번은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교재를 만드는 의도는 다시 한번 요거 좀 봐줘. 봐봐. 사례 나오지? 암기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9항이죠. 의 발음이거든요. 요 친구 중요합니다. 형광펜 별표. 근데 여러분들 형광펜 별표인데 실제 이거는요. 제가 아예 옆에다 써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넓은 빈칸 없나? 있다. 182쪽에 그 밑에 보면은요. 해설 밑에. 그리고 해설 밑에 여기 있죠. 여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일러드린 거 보니까 마치 과외하는 것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외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의 발음입니다. 의 발음. 솔직히 의 발음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 요 친구입니다. 의 발음. 자, 의 발음의 경우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음절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로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은요. 무조건 의로 발음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음절 이하. 이거 쓰십시오. 두 번째 음절 이하. 는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관용격 조사의 있습니다. 관용격 조사의. 자, 이 친구는요. 의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자, 요 의에 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 같은 거. 희망해서 희. 됐습니까? 자음이 초성인. 자음이 초성인 의의 경우에는요. 이로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무난합니다. 의는. 첫 번째 음절의 의는요. 무조건 의입니다. 이로, 에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로.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의는 의로 또는 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관용격 조사 의는 의로 또는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음이 초성일 경우 예를 들어서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희망. 요게 자음이 초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요. 뭐로? 이로. 그럼 결국 뭐야? 희망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죠? 자, 다 쓰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바로 이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한글 맞춤법 적는 거니까 적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죠. 발음은 이거는 뭘까? 의죠. 이건 두 번째 음절이니까 의로도 또는 이로도. 그래서 의, 이.
그러니까 발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글 맞춤법 표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시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두음 법칙입니다. 5절이네. 총 몇 절까지 있다 그랬었죠? 6절. 그 중에 5절입니다. 두음 법칙. 어이구, 두음 법칙 중요하다. 두음 법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두음 법칙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시 잘 보십시오. 자, 그럼 두음 법칙은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한자, 첫 번째 음절. 한자 어의 첫 번째 음절에 무슨 성? 초성. 뭐가 제한됩니까? 니은이라든가 리을이 오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게 두음 법칙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한자 첫 번째 음절 초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보십시오. 이런 친구들. 자, 분명히 여자, 이 여가 한자어죠.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한자어이고 첫 번째 음절의 초성이죠, 니은이.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좀만 더 설명한다면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한자어 첫 번째 음절 초성입니다. 니은, 리을이 오는 것이 제한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니은, 디은 다음에 니은, 리을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이모음 계열, 즉 이야, 여, 요, 유가 왔을 때 이, 야, 여, 요, 유가 왔을 때는요, 니은과 리을이 다 없어집니다. 이응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리을 다음에 이모음 계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리을은 뭡니까? 니은이 옵니다.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생님, 예 좀 들어주십시오. 요게 예죠. 잘 보십시오. 니 여자. 자, 분명히 여라는 친구는요, 이모음 계열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니은은 아예 없어진다고요. 어떻게? 여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자, 여러분들 량심 한번 봅시다. 량심. 원래 량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야가 어느 계열? 이모음 계열 아닙니까? 리을은요, 뭐로 바뀐다고요? 이응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양심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로인 있지 않습니까? 로인. 오모음은요, 다시 한번 이모음 계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리을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노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네? 두음 법칙은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두음 법칙은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음 법칙 일정한 조건인데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한자어의 첫 번째 음절의 초성. 뭐가? 니은 또는 리을이 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니은과 리을 다음에 뭐 이모음 계열일 때는요, 이응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리을 다음에 이모음 계열이 아닐 경우에는요, 니은으로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 다만 의존명사는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밑줄 그어야 되겠다. 당연히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암기. 아, 그렇구나.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구나. 냥, 냥중, 년 이렇게. 됐습니까? 금, 한양 이런 것들 몽땅 이게 의존명사 아닙니까? 냥중, 이거 의존명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위성 의존명사죠. 그럴 때는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적용이 된다면 이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유어 중에서도 의존명사는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녀석, 년, 님, 닙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참고로 보시 바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당연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단어의 첫 번째 음절 초성 아닙니까? 두 번째 음절부터는 본 음대로 적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부터는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남녀 보십시오.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뇨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를 않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나머지 보시고 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칙 2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입니다. 다시 한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라는 것을 결국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나더라도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 음절이죠. 이거 두 번째 음절.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이네. 첫 번째 음절이 아닐 경우 두 번째 음절 때는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녀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이나 어디에서? 합성어에서. 됐습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서 두음법칙을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공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남존여비 이건 합성어죠. 이럴 때 합성어니까 이럴 때 분명히 녀가 아니라 두음법칙을 적용해라. 두 번째 음절이라도 여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해라. 여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니까 여비가 되겠죠. 됐습니까? 좋다. 넘어갑시다. 말 이해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이. 보십시오. 한국 여자대학이죠. 이거 세 번째 음절입니다. 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두음법칙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11항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거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랴, 리어, 리에, 류, 류, 리. 단어의 첫물이 올 때는요. 두음법칙에 따라서 야, 여, 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자, 원래는 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모음계열 앞에 니은, 리을이 뭐로 바뀐다고요? 융.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크게 이거지 않습니까? 리을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이모음 계열의 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로 바뀌라고요? 이렇게.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의존명사 역시 본음대로 적습니다. 아,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구나. 의존명사는 두음법칙 적용하지를 않는구나. 됐죠?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첫머리 이외에는 당연히 본음대로. 당연히 첫 번째 음절의 경우에 첫머리 올 경우에 첫 번째 음절 초성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본음대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 형광펜. 자, 형광펜 드시고 이게 어디냐면 페이지 186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답만 있죠. 그 별표 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중요합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리얼 률은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입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리얼 률은요. 어떻게 적는다고요? 열 률로 적습니다. 즉 두음법칙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일 때? 앞에가 모음이나 니은 받침일 때. 리얼 률은요. 어떻게 적는다고요? 열 율로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닌 즉 니은을 제외한 받침일 때는 어떻게 적으라고요? 리얼 률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 잘 보면 되고. 됐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나오는 리얼 률은요. 리얼 률로 적는 것이 아니라 열 률, 즉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습니다. 니은을 제외한 다른 자음일 경우, 니은을 제외한 받침일 경우에는요. 당연히 리얼 율로 적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하시고요. 이런 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았죠. 왜? 앞에가 기억 아닙니까? 니은을 제외한 받침 아닙니까? 맞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됐죠? 외자로 된 이름은요. 예외입니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자로 된 이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립 장군. 이것을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신립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과 너무 동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외자로 된 이름의 경우에는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두은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외자입니다. 그럼 이름이 두 개면 두은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 말이고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요. 본음대로 읽었습니다. 말 이야기했죠. 국제언어의 준말이 국련입니다. 국련. 보시면 알겠지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련 하나의 단어 같거든. 두 번째 음절 같거든.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음 법칙 설명입니다. 몇 절? 5절. 넘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초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로. 이건 아까 앞에 한 거 비슷하죠. 솔직히 똑같죠.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 한자나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 뒷말의 초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뭐 이거야 뭐. 자, 그 다음 예외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수류탄이라고 쓴다. 근데 여기는 총유탄 이렇게 씁니다. 수류탄, 총유탄. 파렴치, 몰염치. 이런 것들 그냥 살짝만 첨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왼쪽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오른쪽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냐면요. 수류탄은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수류탄 같죠. 이거 마치 이게 하나의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쯤 들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총유탄입니다. 발음할 때. 됐죠? 그래서 총유탄 같기 때문에 이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파렴치인데 몰염치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음 법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음 법칙입니다. 라, 리에, 이거야 뭐. 됐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모음 계열이 아닌 것들.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두음 법칙의 원칙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자 첫 번째 음절 초성에 니은 리을이 오는 것이 제한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이, 야, 여, 요, 유일 때는요. 이렇게 기억나죠? 자, 리을 다음에 이모음 계열이 아닐 때는 니은으로. 이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낙원 보시면 원래 락원이죠. 락원. 아시겠지만 이 암호음요. 이모음 계열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낙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필관이죠.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기 바라고. 첫머리 이후에 다 똑같습니다. 첫머리 이후에 두 번째 음절부터는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부터 쓰는 그 뒤에 있는 거 당연히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이 보시기 바라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냐는 얘기겠죠.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뭐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쓱 봤더니 이게 쓱 봤더니 이게 요렇게 써 있지 않고요. 원래 요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나름 오타를 몽땅 다 수정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염이 아니라 이렇게 니엄입니다. 니엄. 됐죠?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죠.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염불이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 준절 아닙니까? 태릉. 그래서 니은과 디가 탑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절. 자, 이게 마지막이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겹쳐나는 소리. 됐습니까? 여섯 번째 6절입니다.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태소에서 같거나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은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된 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와 적용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쌉쌀하다 봅시다. 그리고 쌉과 쌀이 같거나 비슷한 음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이게 하나의 형태 속에 있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요.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요.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괜찮죠? 그게 바로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쌉싸라다, 짭짜라다 이런 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요것도 좀 보십시오.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해서 뷰표나 쳐놓읍시다. 낭낭하다, 삑 틀렸습니다. 낭랑. 늠름하다, 삑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 집어넣으십시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늘 제일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을 설명해봤습니다. 그 중에 소리에 관한 것까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에 관한 것 총 몇 개 절? 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13강 이후에 형태에 관한 것 부분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